네, 반갑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다시 급락세로 전환됩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3%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도 마이너스 2.6%. 자, 어제 올라온 거 그 이상으로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뭐 이런 더러운 시장이 다 있어.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세입니다. 이렇게 다시 급락을 하게 된 배경에 뭐가 있을까? 오늘 환율도 급등하고요. 또 석유 관련한 정유주 섹터 쪽에서 또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또 중동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대신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다시 공격한다. 라파 작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갖다 때리거나, 이란을 갖다 때리거나, 둘 다 문제죠. 자, 요거 지금 좋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변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급 주체는 순매도 전환됐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가 집중해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더러워졌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환율도 다시 급등하는 모습. 자,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겠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자동차라도 좀 버텨야 되는데, 자동차도 오늘은 뭐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거의 안 보인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565포인트. 야, 결국엔 그냥 여기까지 또 오는군요. 그냥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그죠?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니까 바닥 포인트가 어제 잡혔어야 되는데, 오늘 또다시 밀리고 내려가죠. 네, 바닥이 아닌 것 같았는데, 바닥이었다. 근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바닥이 아니다. 이런 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의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쎄요, 뭐, 어디까지 이어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일단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RSI 지표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거의 다 들어와 있거든요.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저점이 곧 잡혀야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또 이만큼 내렸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2650포인트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가 최저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일단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오늘 포인트는요, 장중 저점이 지금 안 잡힙니다. 계속 밀리죠. 저점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 시점은 아침에 접근하시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떨어진 시점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괜찮게 흘러갔었어요. 근데 더 빠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아침에 매수하셨다라면 일단 약간 물리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후의 시점으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닥 지금 3%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뭐 그냥 뭐 밑빠진 독입니다. 그냥 쭉쭉 빠지고 있고요. 특히 소부장 종목군들 많이 올랐던 것들 갭 메꾸려고 다 기어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수급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3천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아침치고는 많이 파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매도 규모가 오후에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라면 이 규모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쪽에도 3천억을 팔아요. 코스닥에 3천억이 나온 것은 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매우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고요. 이걸 현물을 팔면서 선물까지도 같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해치성도 아니고 그냥 방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쪽에 베팅을 일단 걸어놓은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금융투자는 지금 오전에만 5천억을 팔았습니다. 매도가 조금 이제 그 강도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놈들이 이렇게 팔아치우지 말고 지금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기관놈들이 지살겠다고 도망치고 있는 형국이라 참으로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코스피가 만만한 거야? 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매도를 치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은 일단 여러분들 네, 버려야겠다. 네, 오전장에 뭔가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 오후장으로 넘어가서 반등 포인트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투매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3%대 이상 떨어지게 되면 지수가 마이너스 3% 정도 나면 투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바로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 위주로 오후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좀 유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포인트를 좀 잘 살려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뭐 다 빠졌기 때문에 볼 것도 없겠지만요.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죠. 77,000원을 예상했었는데 76,500원까지 왔습니다. 이건 뭐 바닥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79,000원에 매수가 들어가서 좀 올라오는 모습 좀 봤는데 바로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기회가 또 있네 그랬는데 지금 76,500원. 일단은 뭐 물리고 시작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갭을 다 메꿔주니 또 조만간 요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 못하신 분들은 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고, 하이닉스는 지금 17만원까지 하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될 것 같긴 하죠. 16만 5천원 정도. 근데 만약에 62선도 일시적으로 깨고 내려가 있다 그러면 15만원대도 생각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이닉스의 변동폭도 우리가 참 참고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싹 팔고 새로 사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같은 때 또 혼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가 그렇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르고 내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지수가 2550. 그러니까 2550 가려면 삼성전자가 거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빼버리네요. LG에너지솔루션 3%대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SDI, LG화학 뭐 다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계좌가 좀 버텨요가 아니라 그냥 다 죽었어요가 되는 거죠. 자동차는 현대차가 오늘 가장 그래도 덜 빠지고 있습니다. 0.4% 정도. 그 다음에 기아는 또 오늘도 3%대 하락,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4월달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지막지하게 내렸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다들 죽는 소리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쟁 관련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니까 전쟁 관련 좀 올라가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반등세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락세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올라온 종목이 없습니다. 뭐 어제 올랐던 조선주들 다 내리고요. 여기 석유 관련해서 S-오일 반등하는 거 좀 있죠. 그 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것들 반등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움직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올라온 게 없습니다. 다 빠졌죠. 에코프로-BM, 그 다음에 알테오젠, HLB. 에코프로가 요즘에는 그래도 가장 얘가 수혜주인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냥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동진세미캠이 지금 8.8% 떨어지면서 하단 지지선까지 다 밀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4만원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42,000원 정도 지지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떨어진 시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한 방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횡보 등을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겁먹지 마시고 들어오면 한 번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ISC 이런 것들 매수 못했었는데 다 들어오는 자리들. 솔브레인도 다시 29만원 정도 매수 포인트까지 다시 들어오죠. 문제는 이제 매수를 한 이후에 바로 튀어나갈 것이냐 아니냐인데 바로 튀어나가는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점대까지 들어오면은 매수 존에 들어온다 이 부분 생각하시는데 흐름을 조금 더 봐가면서 진행하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다시 2만원대 아래쪽 매수 포인트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죠.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어제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어제도 매수해도 괜찮아요. 오늘 조금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그렇죠.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진짜 엿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락 포인트 볼까요? 요거 얼마 처참할까요? 오늘 103개, 104개 종목 상승이고요. 792개 하락입니다. 100개도 안 돼요. 올라간 게 100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코스닥은 155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코스닥, 코스피 합쳐갖고 260개 상승이고요. 1428개 하락이니까 거의 2300개
다라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 것도 없네요. 자, 상승률에서 보면 오늘 하락 포인트가 거의 한 3, 4% 나올 것 같은데, 계좌요. 올라간 거,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거 오늘 팔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가자지고 얘기 나오면서, 요거 올라가는 모습이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 올라가는 거고요. 전쟁주들 관련해서 올라갑니다. 얘네들만 치고 올라간 겁니다, 지금. 네. 그쪽에서 지금 상승이 나타나게 된 거고, 9%대 이상 상승한 종목은 26개인데, ETF 제외하고 나면 이제 한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에너지까지 빼버리면은, 에너지 전쟁주 빼면 이제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뚝뚝 떨어지죠. 걔네들 다 빠지고 나면 이제 뚝뚝 떨어지고, ETF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버스 이런 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간 종목의 숫자는 매우 적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승 포인트 1.29가 잡혀 있지만, 대부분이 ETF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1.2가 아니라 한 0.5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상승 종목의 포인트가. 왜냐면 올라간 종목의 숫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ETF를 빼고 나면은 올라간 게 없다 봐야 되겠죠. 한 0.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하락률은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오전 시점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0% 이상 하락한 종목, 9% 이상 하락한 종목의 지금 숫자로 보게 되면은 44개나 되잖아요. 44개 되면 무지 많습니다. 아침치고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하한가는 없네요. 그죠? 네, DI, 테크윙 이런 것들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얘네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조금 이제,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낙폭이 좀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냥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은 달갑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잡혀있다 보셔야 되겠고, 낙폭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아요. 5.6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 4% 넘게 거의 약간 0.5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한 5% 정도는 오늘 게다가 밀려 나갔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근데 5%까지는 아니고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5%까지는 아닙니다. 5%까지는 아닌데, 5%나 4%나 그거 같은 느낌이네요. 3에서 4% 정도. 잘 나오면 3%. 잘 나오면 3%. 마이너스요. 잘 나오면 마이너스 3%고요. 못 나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4% 정도는 밀렸을 것 같습니다. 제 계좌도 오늘, 기본 3% 이상은 밀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조금, 그 부분이 상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는 까고 내려갈 것 같다. 오늘 그러니까 확실하게 4월달 상황이 손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수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수 3% 정도 빠지면은 투매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포인트를요, 오후에까지 반등이 없다라면 오후 마감 시점에서 3시 넘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오후에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후에 수급 보고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냐 한번 봅시다. 자, 기관적 움직임은 지금 금융투자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만 1000억 넘게 팔았어요. 이제 투신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겠죠. 왜냐면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LS 일렉트릭도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순매수, 현대로템 이런 것들, 알테오제, 윈텍 뭐 다 내려갔어요. 뭐 매수한 건 다 내려갔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없고요. 매도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아차 있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자동차에 매도가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은행주들 뭐 등등등 해서 뭐 2차전지도 있고요. 뭐 그냥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계속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놈들 꼴배기 싫다.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 쪽 보시면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매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네이버 매수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삼성화재 뭐 근데 뭐 어차피 다 빠져 있죠. 매수 자체가 크지 않고요. 매도는 SK하이닉스가 지금 900억 정도. 매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매도 규모에 비해서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한미반도체, 기아 매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전자 지금 100억 정도인데 이 정도 이 정도 수급으로 지금 이거 4% 밀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약간 왜곡 현상이 조금 있어요. 물량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물량까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점을 잡은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바닥을 좀 잡은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뭐 물론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저점이 좀 잡힐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요 근처를 이제 저점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8만원 아래쪽에서 공략이 들어가셨다라면 뭐 주가가 어디까지 밀리든지 간에 다시 8만원 이상 또는 9만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주가가 다 밀려가지고 일단은 돈도 부족한 상태에서 쫄리죠. 매수하기가 쫄릴 거예요. 매수하기 쫄리지만 쫄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주가가 많이 내려서 공포스러웠던 때가 언제인가, 지금과 같았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는 저점일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후부터라도 반등 포인트가 나오면서 흐름이 좀 바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밀려 내려가기는 조금은 애매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네, 이쪽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그냥, 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올 연말에는 러시아한테 패배를 하고 말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막 그쪽 상황이 좀 복잡스럽습니다. 환율이 지금 1390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한 방에, 이틀 동안 내렸는데 한 방에 올려놓고요. 자, 1400원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금방 진정되는 모습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유가도 어제까지 계속 내려놨는데 이건 바로 또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계속 올라가 버리는 상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거고 저거고 보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점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 꼭 명심해 주시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진정하시고, 네, 정말 꼴보기 싫다 그러면 덮어놓고 나가세요. 그러면 조만간 또 올라가 있는 주식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견뎠으니까 이번 4월 조정도 지난 1월달처럼 아주 지랄 맞은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도 한번 잘 지켜서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반등 치고 넘어가면 금방 또 회복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오늘이 저점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는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